북담! 오늘은 저희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을 다뤄보게 될 거예요. 햄릿 많이 들어보셨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가 사실 예전에 연극을 했었거든요. 그 연극을 하면서 햄릿이라는 작품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번에는 저 혼자서 이제 햄릿이라는 희곡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해요. 이게 지만지 드라마에서 나온 이제 양장본이에요. 그래서 지만지 드라마에서 보통 희곡집을 많이 듣는데 해설이나 그 번역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보통 지만지 드라마의 희곡 작품들을 추천합니다. 먼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1564년 4월 23일에 태어났어요. 보통 셰익스피어가 성경과 고전을 통해서 읽기와 쓰기를 이제 배웠는데 이 사람은 이제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해요. 근데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작가들 중에 엄청난 천재로 불렸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 프랜시스 베이컨이다 아니면 어떤 철학자다, 동일 인물 한 명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햄릿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1601년에 상영된 극작품이고 텍스트로 출판된 건 1603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배우들이 연기할 때 작가들이 대사를 불러줬거든요. 작가들이 대사를 불러주다 보니까 그 대사를 이제 듣고 그냥 뭐 드문드문 외워서 이제 당시에 공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01년에 상영됐을 당시에는 배우들의 기억에 의해서 이제 편집된 대본이었는데 1603년에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모으다 보니까 1603년에 이제 제대로 햄릿이라는 작품이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셰익스피어 햄릿이라는 작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사실 햄릿은 덴마크 왕자예요. 덴마크 왕자가 이제 복수극을, 아버지에 대한 복수극을 하는 건데 이런 소재는 사실 그 당시에 흔했습니다. 하지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뭐 문체라든지 햄릿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했고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표현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사회 비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햄릿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그때가 22살 때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연극을 시작했을 때 그때 햄릿이라는 작품을 접하게 됐습니다. 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굉장히 신념 있고 그러면서도 이게 막 선동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게 표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햄릿이라는 인물 자체에 햄릿 작품보다는 인물 자체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햄릿이라는 작품을 읽게 되고 저도 제가 연극을 하면서 이제 햄릿이라는 작품 속에 나온 어떤 이야기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토리, 사건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햄릿이라는 작품 전체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햄릿을 통해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었느냐 참 많은 것들을 얻어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좀 고민이 많고 인생이 좀 어려운 시기에 햄릿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여기 극 속에 나온 인물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저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그 당시 잘 안 봤거든요. 근데 그때 연극을 접하면서 이제 햄릿이라는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제가 그 사람과 이제 비슷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고 굉장히 이런 인물처럼 살고 싶다, 뭔가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햄릿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신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햄릿을 추천하는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 햄릿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연극이라는 장르를 좀
연극이라는 장르의 매력을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햄릿의 극중극 장면도 나오고 햄릿이 연극에 대해서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연극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연극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연극을 평소에 즐겨보시거나 막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는 조금 이제 짧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햄릿이라는 작품을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제가 구구절절 설명해봐야 이제 재미없으니까 이것보다는 제가 햄릿이라는 작품 속에 나온 삼막일장의 독백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를 가지고 독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뚝딱!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포악한 운명의 투석과 화살을 마음속으로 참고 견디는 게 고결한가? 아니면 무기를 치고들어 끝없는 고통의 바다에 대항해 이를 근절시키는 게 더 고결한가? 죽는다, 잠든다, 그뿐이다. 잠듦으로써 마음속의 아픔과 우리 육신이 받는 온갖 충격과 고통을 끝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삶의 완성, 끝이 아니겠는가? 죽는다, 잠든다, 잠들 뿐이다. 그럼 꿈을 꾸겠지. 그게 문제야. 우리가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났을 때 죽음과도 같은 잠 속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될 것인지가 우리를 망설이게 해. 그것이 바로 이 기나긴 인생을 제한으로 만드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그 어느 누가 세상의 채찍질과 모욕을 참을 것이며 압제자의 횡포와 오만한 자의 무례와 버림받은 사랑의 고통과 질질 끄는 지루한 재판과 관리자의 무례한 태도, 유독한 그 하찮은 자들로부터 당하는 모욕과 수모를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단 한 자로 해단도 스스로 자신의 삶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데 누가 지루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흘리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겠는가? 하지만 죽은 뒤에 닥칠 그 어떤 두려움과 나그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의지를 혼란에 빠뜨리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느니 차라리 현세에서 당하는 불행을 참고 견디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하여 이러한 성찰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어버리고 결심에 생기 넘치는 색조도 사념에 창백한 색조도 그늘져
중요한 계획과 일들도 이러한 이유로 물길의 방향을 벗어나 마침내 그의